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올바른 클래스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클래스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종류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모듈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어떤 단위들이 있는데요. C 같은 데서는 함수가 단위일 거고요.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클래스가 단위가 되는데 그 모듈들은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만 놓고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집성이라는 단일 개념을 나타내야 한다. 단일 개념.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여야 된다. 강아지면 강아지. 강아지와 고양이를 하나로 모델링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객체지향 그 원리 중에는 SR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클래스를 수정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 응집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도 따져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본다 하면은 멤버 변수의 수가 얼마나 되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메소드가 모든 멤버 변수를 다 활용하면 최상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스택 한번 만들어 보면 아마 응집성이 높은 클래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응집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응집성은 그 클래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결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하나만 만들지 않고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그 한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클래스 수정해야 되면 얘도 수정해야 되고 얘도 수정해야 되고 그럼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성이 높은 두 클래스 중 한 클래스를 변경하게 되면 다른 클래스도 함께 변경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은 이거는 언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단위들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그 단위가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그 클래스가 이제 나타낼 객체가 뭐고 그 객체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태는 멤버 변수,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고 행위는 함수, 메소드를 통해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부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객체지향에서 이 메소드라는 것은 핵심은 이겁니다. 상태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객체지향인 거죠. 이 메소드가 객체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값을 주는 것이다. 라면 그것은 객체지향에서 그 객체의 메소드로 모델링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딘가 별도로 스태틱 메소드로 함수를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두 객체에 같은 메소드 호출하더라도 해당 객체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객체지향의 핵심인 거죠. 문을 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잠겨 있고 하나는 안 잠겨 있어요. 그러면 안 잠겨 있는 건 열릴 테고요. 잠겨 있는 것은 안 열릴 테죠. 그래서 똑같이 오픈이라는 메소드 부르더라도 현재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게 결과가 온다. 그래서 객체의 메소드는 반드시 객체의 현재 상태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 만약 현재 상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어떤 함수가 필요하면 그것은 객체 메소드로 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빼서 스태틱한 메소드로 일반적인 우리 C에서 보는 그런 함수로 모델링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열을 받아 정렬해주는 메소드. 이거는 그냥 그 배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체의 메소드로 모델링 되지 않는다. 또 주어진 문자가 대문자인 소문자인지를 판단한다.
이거는 그냥 그 문자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객체로 모델링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객체는 생성되어 소멸될 때까지 상태를 유지하며 이 상태는 객체에 정의된 메소드를 통해 변경될 수 있고 또한 다음에 이 객체에 대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면 메소드의 실행 결과는 이전 메소드 호출에 영향을 받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현재 어떤 요청을 하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뭘 해왔냐에 따라서 지금 뭔가 요구를 하면 어떤 다른 결과들, 어떤 걸 해왔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메소드의 종류, 그럼 뭐가 있냐? 생성자, 접근자, 수정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생성자는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얘네들은 보통 그냥 메소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불러지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접근자, 수정자. 접근자 같은 경우도 행위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이 객체의 현재 상태를 알고 싶어서 이 객체의 이름이 뭔지, 이 객체의 나이가 뭔지, 지금 이 객체가 배고파하는 상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물어볼 때에는 그 결과가 뭔지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이런 접근자 메소드는 반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은행을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을 해볼 텐데 은행에서는 계좌는 잔액조회가 되겠죠. 그럼 잔액조회는 반환값이 현재 잔액을 반환해줘야 되겠죠. 그럼 리턴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접근자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있다.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예요.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는 돈을 인출한다든지 입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자 메소드가 되는 거죠. 상태가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는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메소드들은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보이드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궁금해 할 텐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렸지만 인출 메소드가 있어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현재 잔액이 1,000원이에요. 2,000원을 인출하고 싶어요. 그럼 인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반환 타입이 보이드면 우리가 성공했는지, 인출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방법을 쓰게 돼요. 뭐 불련으로 한다든지 인트로 해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뭘 통해서 봐요? 반환 타입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반환 타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볼까요? 예외 처리라고 하는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수정자 메소드에서도 제대로 됐는지,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C에서처럼 반환값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메소드의 정의만 보면 대략 얘가 접근자 메소드인지 수정자 메소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수정자를 메소드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다. 상태를 변경할 수가 없다. 어떤 객체의 상태를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할까요? 객체의 상태를 변경을 못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고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객체는 상태 변경이 안 돼. 그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면 얘는 값을 언제 가지게 돼요? 그렇죠. 객체를 생성할 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성된 이후에는 값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만드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디버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값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잘못 바뀌었는지를 찾아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면 에러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객체가 처음에 생성될 때 값을 가지고 난 후로부터는 안 바뀌어. 안 바뀌면은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객체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배제를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3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가 학생이었고 또 하나가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뭐였지? 게임, 유니트였어요. 근데 생일이라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이면 학생의 생일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생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연정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복합 타입이니까 클래스라는 걸 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정을 하면 여러분도 생일이 바뀌어야 돼요?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걔는 생성할 때 고정이 되고 나중에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모델링 하냐? 수정자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수정자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지난번에는 set months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죠, 예제로. 그러면 걔를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그건 수정자 메소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밖에서 set months를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걔를 프라이빗으로 놨어요. 그리고 그 set months는 생성자에서만 호출해서 써. 그러면 그 객체는, 그 클래스는 수정자 메소드를 안 가지는 거죠. 있긴 있는데 외부에서 못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들을 수정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프라이빗이고 생성자에서만 쓴다라고 하면 여전히 걔도 수정자 메소드가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불변 클래스라고 합니다. 불변 클래스라는 것은 데이터가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는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문자열도 불변 클래스로 모델링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A, B, C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이 A, B, C에 있는 이 개별 문자들은 한번 만들어 놓고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불변 클래스를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얘는 생성할 때는 데이터를 어떤 값으로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지만 얘는 한번 만들어 놓고는 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다 수정자 메소드들을 프라이빗으로 바꿔가지고 보다 더 안전하게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팁.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이 클래스의 객체들이 초기화된 이후에는 값이 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메소드의 이름들을 지을 때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례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값을 설명한 이름을 보통 사용하고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해라. 그리고 보통 동사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 접근자 메소드는 get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이고요. 단순 수정자는 set이라는 것을 씁니다. set name, get name 이런 식으로 get name, set name. 이클립스에서 자동 메소드 정의 기능도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일관성을 좀 가지게끔 만들어 주신 게 좋아요. 차라리 얘는 2개고 얘는 하나잖아요. 얘는 다이얼로그를 보여주는데 입력을 받는 다이얼로그고 얘는 입력을 받지 않는 다이얼로그예요. 근데 얘는 널이라는 앞에다가 뭐를 하나 더 받아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냥 널로 처리해요. 그러면 차라리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둘 다 스트링 먼저 오고 널이 뒤로 가든지 얘는 널이 없도록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게끔 유사한 메소드들은 인자들이 비슷한 순서에 나타나게끔 우리가 또 정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는 이제 아까 메소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멤버 변수는 자신의 상태를 이제 저장에 사용되는데, 보통 아까 메소드들은 보통 퍼블릭이라는 인자 그 적분 권한을 가지게 되고,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멤버 함수들도 메소드들도 밖에서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프라이빗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프라이빗으로 가다가 꼭 밖에서 써야 되는 애들만 퍼블릭으로 바꿔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문자열 두 개를 플러스하면 결합이 돼요. 자바에서는. C에서는 두 개의 문자를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요? 문자 함수. C에서는 요거 빼면 두 개가 결합이 돼요. 우리 프린트F에서 여러 라인, 이렇게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들 때 다운표하고 내려와서 또 다운표하고 또 다운표를 하면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해요. C에서는. 처음 들어봤어? 뭘 배웠어? 하나로 가요. 근데 자바에서는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쓰면 이 두 개가 자동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hello 플러스 name 플러스 느낌표 하면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프린트F가 없을 때 프린트만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출력할 때는 이렇게 더하기를 계속 했어요. 더하기를. 그거 잠깐 나오시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멤버들은 이렇게 직접 접근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주어진 어떤 그 수정자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하면 좀 더 편하겠죠. 호출해서 막 바꾸는 것보다 더 편할 텐데 이렇게 못하게 프라이빗을 만든 이유는 이 네임들이 엉뚱한 값을 못 갖게 하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검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게 set month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 뭐 100 이런 것들로 달 정보, 월 정보를 세팅을 못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객체 지향의 두 가지 핵심이 그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거랑 폴리모피즘이라는 건데,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것은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로 합친 거죠. 합치고 그 행위들은 이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밖에서는 모르도록 하는 건데, 이 캡슐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어떤 도구가 바로 요겁니다. 접근 제어. 그러니까 C에는 이런 게 없었죠. 누구는 써, 누구는 쓰지 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어떤 목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공항에 들어갈 때 이제 검사하잖아요. 뭐 잘못된 물건 들고 가지 못하게끔 검사를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는 것은 얘를 세팅할 때, 얘를 바꿀 때 함부로 바꾸지 마라. 함부로 바꾸면 잘못된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잘못된 값을 가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하겠죠.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접근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권한은 우리가 프라이빗, 왜 필요해요? 값을 숨기기 위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getName 뭐 이런 거 다 제공을 해줘요. 볼 수 있게. 사람 이름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프라이빗 해놓는 것은 바꿀 때는 함부로 바꾸지 마라. 어떤 정해진 룰들이 있을 거고 그 룰들을 임플리멘트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구현된 대로만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이 같은 거. 나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살.
이런 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 나이를 바꿀 때는 항상 set age라는 걸 쓰라는 거죠. 귀찮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뭘 해줘요? 이 인자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거죠. 이게 객체지향의 좀 프로그램 강건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수의 값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잘못된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 오류를 줄이는 것이 이 접근 권한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 멤버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놓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오늘의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앞으로는 제가 앞에서 그 강의를 할 때는 그 노트북들을 좀 닫아주시고요. 프로그램이 할 때만 켜주세요. 네, 지금 프로그램 할 거예요. 닫지 말고. 자, 클래스를 하나 이제 좀 설계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바 책을 있는 대로 거의 다 사봅니다. 다 사서 이렇게 훑어보는데 지금 자바를 강의한 지 한 10년이 넘었고요. 근데 모든 책에 항상 객체지향이 나오면 등장하는 예제가 있어요. 그게 요 은행 계좌 예제입니다. 80%는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뭘까? 객체지향 얘기할 때 나오는 20%. 인플로이 예제예요. 인플로이 예제. 혹시 C++ 할 때 안 하냐? 인플로이. 인플로이 예제는 뭐 월급쟁이랑 뭐 시간제 해가지고 연봉 계산하는 그런 예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너무 흔해. 너무 흔하지만 그래도 그 프로그램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은행 예제를 좀 저희도 해볼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책들에 이 은행 예제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외국 서적을 그대로 번역해서 쓰잖아요. 또는 우리 걸 쓰는데 거기에 있는 미국 또는 유럽의 은행의 계좌랑 우리나라 계좌랑 특성이 다르잖아요. 저기는 달러 쓰고 우리는 달러 안 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체크 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체크 계좌라 뭐 이런 거를 거의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예제가 워낙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다른데도 그대로 써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계좌가 있나?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책들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자, 그러면 내가 은행을 모델링해서 그 은행을 모델링할 때 은행 계좌를 모델링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 여기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꾸로 보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들을 은행 계좌가 유지해야 되냐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잔액 정보, 뭐 이 계좌의 그 주인, 이 계좌의 소유주 정보, 계좌 번호, 뭐 등등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들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계좌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냐, 입금이 돼야 되고 돈이 입금될 수 있어야 되고 들어있는 돈들을 인출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잔액을 조회할 수가 있고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설계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클립스로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클래스를 하나 테스트부터 하나 먼저 만듭시다. 우리가 뭘 만들 거냐? 테스트 프로그램. 메인을 갖고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뱅크 어카운트. 그래서 프린트F를 씁시다. 계좌를 만들고 입금하고 인출하고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만들고자 합니다. 요것들을 차례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우리 틀렸구나. 앨리스 아직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치셨어요? 네. 쉼표를 하나, 거기 %D 사이에 쉼표를 하나 넣어주세요. 왜 넣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다 쳤어요? 저 뒤에도 다 치셨어요? 네. 그러면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 봅시다. 아까 봤더니 은행 계좌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저희는 그 잔액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액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balance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글자 크기 크게? 여기 보면 preference 있어요. 윈도우에 preference, 여기 general 보면 appearance, 밑에 color font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바 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바 edit text font.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쓰시면 돼요. 크기나 폰트를. 콘솔은 여기서 보면 디버그에 있는 콘솔 폰트. 이 폰트가 커지고. 네. 밸런스. 자, 생성자를 만들 건데, 어떤 생성자들 만들까요? 우리가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은행 계좌를 빈 통장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통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빈 통장을 만드는 것은 이제 기본 생성자에서 처리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정수 하나를 받는 것은 초기 금액을 받아서 그거를 밸런스로 세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점 혹시 아시는 분? 문제점 이렇게 짠 거에 문제점. 문제점. 이 코드의 문제점. 문법적 오류는 없어요. 근데 문제점. 그걸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뭐 그거는 인트 롱 쓴다고 해결되나 그럼? 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문제도 좋아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트를 썼으니까 인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럼 그 이상의 금액은 이 모델에서는 입금이 안 되는구나.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냈으면 하는 문제점은 그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을 때 이 밸런스는 이렇게 놔서 이 뱅크 어카운트라는 기본 생성자가 불러주면 밸런스는 어떤 값을 가져요? 네? 0을 갖죠. 왜? 자동 초기화돼서. 근데 자동 초기화를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래서 명백한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계좌든 간에 출발은 0으로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이제 해결됐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때 정상적인 경우에 하는 일이 있죠. 정상적인 경우에 하는 일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인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처럼 1,000원이 있는데 2,000원 인출을 하는 건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외부 세계의 현실을 봤을 때 알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프로그램 세계를 보면 당연히 나타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프로그램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죠. 자, 여기가 amount가 이렇게 int로 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코딩이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 amount가 int인데, 그러면 얘는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뭐예요? 이 도메인이 뭐예요? int 도메인은 마이너스 얼마에서 플러스가 되죠. 그럼 amount가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것을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저정상이죠. 이거는 밖에 생활에서 저 마이너스 1,000원 입금해 주세요. 그럼 입금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저거를 인트로 모델링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밖의 것을 모델링 하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초기 금액을 넣는 거잖아요. 초기 금액을 넣는 거니까 어마운트가 양수여야지만 되는 거지. 그렇죠? 양수. 그러면 if을 써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입금하는 돈은 통장에 표시돼? 안 돼? 표시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첫 번째 생성과 동시에 들어오는 돈도 뭘로 취급하는 게 좋아요? 입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모델링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들어오는 돈도 무작정 설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거 개념도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뱅크 어카운트 이런 생성자를 만들 때에도 그냥 이코르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어마운트를 조작하는 메소드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보통 생성자에서도 그런 메소드를 호출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메소드를 우리가 더 만들 건데 잔액 조회하는 거랑 입금하고 인출. 잔액 조회하는 것은 현재 밸런스 값을 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면 되죠. 밸런스 값을 리턴만 해주면 되잖아. 그런 것은 요 소스에서 generate getter를 선택해서 누르면 요게 만들어져. 소스 generate getter setter getter.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뭐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도 잘 지어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름 지을 때 뭘 찾아보면 될까요? 영어 잘 못하면. 사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은 사전이랑 그 해외 소프트웨어의 그 메뉴 이름들을 잘 보시면 돼요. 해외 버전들 있잖아. 영문 버전들에서 늘 쓰는 또는 영문 사이트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면 메소드 이름이나 멤버 변수 이름을 뭘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도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름 지을 때 영어 잘하는 사람은 get balance, deposit, withdraw. 근데 여러분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은 인출하는데 인출이 영어로 뭘까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사전을 잘 찾아보시고 아니면 외국 은행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메뉴들을 보면 용어들을 좀 더 많이 쓰는 용어들을 알 수 있어요. 인출 사전 찾아보는데 막 많어. 근데 실제 저기 많이 쓰는 용어가 뭘까라는 걸 또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해외 사이트들을 잘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될 게 디포짓하고 withdraw입니다. 입금하고 인출. 그래서 얘는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애들이죠. 그럼 수정자에 해당돼요. 수정자는 반환 타입을 void로 갑니다. 그래서 디포짓 자꾸 이렇게 공간을 줄여야 돼서 저는 디포짓이 입금이에요. withdraw이 인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경우에 코드가 어떻게 될까부터 먼저 짜요. 정상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은 신경 쓰지 말고 정상적인 경우에. 그러면 디포짓은 정상적인 경우에 코드가 어떻게 돼요? 디포짓, 입금. 어마운트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밸런스를 어마운트만큼 증가시켜줘야 되죠. 얘는 그러면 위드로는 빼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짤 때 정상적인 경우에 프로그램 짜는 것은 대단히 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엉뚱한 데이터들이 들어올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모델링하는 실제 세계의 현상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위드로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1,000원인데 2,000원은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모델링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int amount, 인자가 정수예요.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재주는 없죠. 쓰라고는 하지. 여기서 주의사항 주지. 우리가 전제는 그걸 프리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사전 조건. 이 함수는 언제 정상적으로 동작해요? 어마운트가 양수일 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디포짓은 언제만 허용해야 돼요? 양수일 때만. 그렇죠? 그러면 if amount가 여기서 equal 0 하나 0을 equal을 빼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읽기가 더 편하냐? 그거는 조금 또 생각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0도 허용한다. 아니면 0원 입금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코르 0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코르 0이든 이코르가 빠지든 동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짜보세요. if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한 1, 2분 드릴게요. 어떻게 돼요? 짰어요? 못 짜신 분. 못 짜신 분은 1학년 다시 가야 되는데. 조건이 몇 개 필요해요? 조건이 하나, 둘, 2개 필요한 거죠, 조건이. 그렇죠? 조건이. 어마운트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음수 빼기가 되면 이거는 위드로울이 아니죠. 음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들어오면 입금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마운트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 틀리죠? 그렇죠? 같은 것도 돼야죠. 그렇죠? 통째로 다 뺀다. 0원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거는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조차 짜는 게 어려울 때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하다든지. 근데 은행에서 인출하고 입금은 알고리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렵지 않더라도
이 예외적인 상황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내는 게 이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요 생각을 할 때 프로그래밍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 이게 모델링 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를 다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들어오는 것은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돌아가면서 뭔가 다른데 오류가 발생해서 여기까지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가 마이너스 1,000원 입금해달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2,000원 인출해달라는 건 사용자가 실수로 자기 잔액을 모르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다 됐으면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500. 바꿉시다. 2,000을 바꾸고 하면 콤마가 어디 나타나? 2,000으로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콤마가 어디 나타나요? 세 자리마다 나타나죠? 1,500. 여기 콤마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요? 실행했을 때? 실행 안 돼? 디포짓을 2,000으로 바꿔서 잔액이 1,000원보다 크게 했을 때 콤마가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네. 이게 C의 프린트F에 있던 기능이에요? 없던 기능이에요? 없는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화나 이런 거 나타낼 때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는 게 보통이죠. 그거를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D 쓸 때 요 퍼센트와 D 사이 여기에 원래 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출력 옵션들이죠. 그래서 저 콤마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돼요? 네. 자, 되십니까? 그러면 뱅크 어카운트로 다시 와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요 디포짓 위에 가서 그래서 엔터를 하나 치고요. 주석을 다는데 별표 2개 주석을 쳐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요걸 치고 엔터. 그럼 이렇게 주석이 쭉 나와요. 요 주석을 뭐라고 한다? 자바에서 자바더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바더 주석. 그러면 인출할 금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다가는 이 함수를 설명하고요. 여기다가 파람 어마운트니까 파라미터가 뭔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엔터 치면 오서 해가지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이게 자바덕 주석인데 자바덕 주석을 여러분들이 생활화해야 된다? 아니다. 생활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를 공개적으로 라이브러리로 공개를 할 때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자바덕 주석으로 쭉 달아놓고 프로젝트에 가면 Generate Java덕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봐 주세요. 그럼 이런 메뉴가 나와.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자바덕 커맨드가 어디 있는지를 지정해 달라고 나와요. 지가 찾으면 되는데 컴피거 눌러서
JDK가 있는 데로 가면 빈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자바 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컴피거 누르고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현재 지금 C의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디렉토리 있어요. 물론 JRE에도 있는데 JDK 디렉토리 가시면 빈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빈 디렉토리에는 뭐가 있어요? 실행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 디렉토리에 자바 덕을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 누르면 여기에 그 위치가 여기가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Finish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Do you want to update? 네? 잠깐만. 여기 보면 프로젝트, 여기에 Generate Java Doc, 여기서 Configure 한 다음에 Finish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프로젝트 디렉토리 만드신 분은 여기 독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신 분? 한 명? 나머지는? 둘, 셋. 다 생겼어요? 생기면 쭉 내려보면 HTML 잘 알아요? HTML 문서 중에 시작 문서가 뭐예요? index.html이죠? 그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응? 여기 독 만들어졌어? 거기에 보면 열려보면 index.html, index.html이 시작 페이지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포짓 보면 우리가 써놓은 말이 여기 나오죠. 인출할 금액. 여기에 은행 계좌 오소 김선진. 돼요, 안 돼요? 안 되시는 분.